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제2의 촛불 해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2022년 12월 21일 조선일보의 윤평중, 아마 이번에서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없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한신대 명예교수의 칼럼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또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럼의 내용을 보면 최근 천하 동난의 시대다. 역병과 전쟁이 세계를 강타하고 경제는 공황 상태다. 미 중유의 복합 위기에 포위된 서울 한복판에서 새 정부 출범 반년도 안 됐는데 대통령 탄핵 구호가 요란하다라고 현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탄핵 추구하는 것은 이제 사실상 선거 불복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해결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지 않는 청와대 이전을 거두고 민생 문제 해결에 전력 투구해야 됐다.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실천하면서 국민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 못하는 상황이 나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도 현재의 어떤 이런 격한 대립의 어떤 이끌어낸 책임이 있다는 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촛불은 원래 우리 모두의 정의로운 나라의 민주공화국을 향한 집단 열망이었다.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 저 같은 경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천안문 사태, 천안문의 막루에 올라가서 푸틴과 시진핑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특히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측근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실망했고 분노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핵에만큼은 찬성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은 좀 대한민국이 되기를 좀 바랐었는데 이거 완전히 착각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촛불 정권을 참칭한 문재인 정권은 나라를 좌파 귀족들의 부패와 위선의 소굴로 만들었다. 촛불의 대의를 훔친 좌파 운동권 세력이 국가를 자기들 소유물로 삼으면서 촛불의 꿈은 배반당했고 나라는 망가졌다. 이 부분에서는 저도 100%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좌파 시민단체들 좌장이자 촛불혁명을 기억하고 진전시키는 일을 여생의 과업으로 삼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의 제안이 결정판이다. 10월 11일 좌파 매체 오마이TV 뉴스에서 백 교수는 처음부터 탄핵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퇴진을 권고하는 것이 낫다. 탄핵 단계론으로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들의 유착을 증명했다. 실제로 경제 위기가 증폭될수록 촛불 시위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제2의 촛불을 외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모독이고 이제 국가의 계속성을 위협하는 행위고 정권의 교체가 될 때마다 경쟁 정당 출신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나라의 존속은 불가능하다. 탄핵을 노리는 제2의 촛불, 그것은 민생을 파탄내는 망상이자 국가에 잡으려가는 전주곡이다는 취지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칼럼의 전체적인 앞부분은 저도 100%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이 윤평중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이제 그 북한의 어떤 핵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비핵화는 이제 종식됐다는 점을 윤평중 교수도 인정한 바가 있고, 이번 칼럼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병, 전쟁, 경제는 공황, 정말 미중의 복합 위기라는 상태에 대한 진단 등, 그다음에 좌파 정권의 어떤 배신적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 이제 이러한 사태의 촉발한 주요한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는 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제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탄핵 사태를 초래한다면 그것 자체로 대한민국의 끝장이라던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의 그냥 과제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저도 이 윤평중 교수의 칼럼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윤평중 교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간접적 인연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동창회 부친이 윤원중 전 국회 사무총장, 그래서 윤평중 교수님은 또 이제 이 윤원중 전 국회 사무총장의 동생 되십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좀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고, 사실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 동창회 부친인 윤원중 전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평 제2광주일고 연세대를 졸업하신 분인데, 공화당 시절에 공채로 이제 공화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후에는 쭉 이제 공화당 민정당 생활을 하시다가 유명하게 되신 건 김윤환, 허주라는 호로 불렸던 김윤환 전 의원의 측근으로서 이제 김윤환 전 의원이 이제 이회창
총재를 이제 지지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회창 총재 비서실장을도 영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이회창 총재가 이제 김윤환 전 이제 의원을 내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김윤환 전 의원과 함께 민국당을 이제 창당하시고,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김윤환 전 의원이 뭐 돌아가시고 하니까 뭐 이제 이러저러한 연후로 아마 국회 사무총장까지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호남 출신이시고, 그래서 뭐 많은 호남 출신 인사들이, 고건총 전 총리를 대표되는 호남 출신 인사들이 사실 갈짓자 행보를 많이 했었는데요. 뭐 그러한 분들에 비하면 그래도 뭐 보수 성향 정당 쪽으로 그래도 쭉 그래도 몸을 담으셨고, 민주당이나 좌파 이렇게 뭐 거기 협력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것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워낙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오만때만 일들을 많이 짓거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 비추어보면은 좀 비교적 고등학교 동창회 부친이시기도 해서 뭐 그렇기도 하지만은 뭐 그런 점만은 좀 당연히 평가가 돼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또 윤편중 교수도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지만 뭐 호남 출신인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뭐 소신과 위치를 그래도 고수하신 편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백낙청, 이제 뭐 이 칼럼에도 언급되는 백낙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정말 뭐 노인이라고 해도 노인이죠. 노인인데 이제 이 마당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바로 갈 것이 아니라 퇴진을 요구한 다음에 뭐 탄핵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뭐 그 노인이나 원로라고 부르는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저열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비견될 만한 양반이 이제 한한상 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인데요. 백낙청 교수나 한한상 교수나 모두 뭐 유신 50 때 뭐 반독재 운동을 했네, 해직을 당했네, 뭐 그것이 대단한 양심의 어떤 양심적인 운동인 것처럼 아주 그냥 뭐 평생을 지금 울고 먹고 있는데요. 반면에 정말 특히 나이 든 이후에는 뭐 끝없이 정치에 관여하면서 뭐 안철수, 문재인이 뭐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둥 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 정치 일선에서 정말 정치 철학적인 부분도 아니라 책략적인 면에서 그냥 관여하고 간섭하고, 또 그래서 뭐 자리도 하나씩 하시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평생을 사실 이제 뒤돌아 보니까 뭐 그게 뭐 유신이나 50 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평생들을 정말 친북으로 일관하면서 반독재 운동을 했다는 걸 내세워 자랑하면서도 김씨 세습 독재는 막 침묵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정권의 숱한 부패에도 뭐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건강이나 뭐 여건이 해약된다 그러면 또 뭐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또 일정한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뭐 결과적으로는 두 뭐 이른바 민주화 운동 원로라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재명 따까리 하는 건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칼럼으로 다시 돌아오면 가짜 촛불에 고발이 주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추진에 대한 우려라는 결론에는 100% 공감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 방송을 들으셨던 이제 보기 시게 되는 날 아마 이틀 전이 이제 그 3일 전이 11.6이었는데요. 11.6 사태 같은 경우에 뭐 결과적으로 쭉 그 사태의 뭐 발생 진전 이런 걸 쭉 보게 되면 뭐 김재규의 어떤 치밀한 계획이 성공 요인이 전혀 아니었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던 박정희 대통령, 특히 차지철 경호실장의 직무유기가 그 암살 사건을 성공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명색의 경호실장이라는 작자가 권총을 휴대하지 않고 경호 업무를 포기하고 그 뭐 궁정동 안가라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경호를 중앙정보부에서 담당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차지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은 뭐 경호실장이 권한이 아닌 이런 정치 관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열을 내고 정작 경호실장 본인의 업무를 내팽개침으로써 자신의 주군인 박정희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고 본인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뭐 탄핵 선동 뭐 이런 것들, 뭐 당시 손석희의 뭐 그 태블릿 PC 뭐 관련되는 가짜 뉴스 이런 것들도 물론 요인이 했지만 그것이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모든 것에서 유리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적당히 사과만 하면 된다는 식의 태도, 뭐 상대는 이제 목을 날리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데 뭐 이 사과하고 뭐 눈물 좀 흘리면 여론이 가라앉고 뭐 탄핵이나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라는 그런 안이한 태도, 그 다음에 마지막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낭만적으로 바라본 무능력, 그 다음에 탄핵 이후에도 죄가 없다면 일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 정말
검찰에 그렇게 순순히 출석할 수 있는 것인가? 끝까지 정말 싸우는 모습을 보였어야 함에도 그냥 순순히 검찰에 끌려가고 순순히 구속당한 후에 뭐 순순히 수감 생활하다가 순순히 그냥 뭐 사면명에서 나온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후의 행동도 전혀 대통령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동정은 가지만 대통령의 행동은 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권력자에 대한 실망은 곧바로 경멸로 가게 되고 그것이 탄핵 사태까지 정말 초래한 진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거는 뭐 인정합니다. 뭐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본인도 스스로 너무나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 집권 이후에 한 6개월 동안 뭐 절실하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는 대장동 수사 등으로 이제 공세를 좀 취하고 있지만, 특히 자신이 관여된 부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일 때 시절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대북 밀무역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까지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상대에게 일격을 가할 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과오는 나의 과오대로 털고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한 공격을 가해야 되는 것이지, 이 모든 일에, 그 지난 정권의 수사와 관련된 모든 일에 검찰총장인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인 요직을 거쳤던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국면은 분명히 또 스스로 초래한 자초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 말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이제 끔찍한 불황의 사태, 현재와 같은 좀 너저분한, 좀 느슨한 생각과 참모진으로는 뭐 대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뭐 이거는 대표가 아니라도 누구나 결론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비근에서 이제 칠레 그 피노체트의 이제 쿠데타로 이제 유명을 달리하게 된 좌파 대통령 아옌데 같은 경우 정말 그 국정은 정말 개판으로 정말 뭣도 모르고 까불다가 정권이 전복당하는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유일하게 죽는 순간에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웠다는 것이 그나마 그의 어떤 그 실정을 가렸던 것이고, 그거 하나로 어떤 엄청난 과가 묻혀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것이 뭐 부당하냐 정당하냐를 떠나서 어쨌든 아이엔드가 최후의 순간에 그러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 젤렌스키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엔드를 두고서 역사적인 평가가 박하지만은 않은 것이죠. 뒤로 숱하게 타협을 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까지 수감되어 있습니다. 부정부패와는 거리가 멀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에야 수감 생활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좌파 입장에서 조국 과정을 도려내고 은혜를 저버리고 문재인을 겨냥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도 이제 작살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던 그런 처우에서 머무를 수 있을까요? 끝까지 싸우겠다는 각오가 없다면 차라리 정말 본인 스스로 퇴진해야 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들로부터 받게 될 그 고통은 이명박근혜에 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황 대표가 제시하는 방안대로 싸우고 그 다음에 서민과 중상층을 챙기는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실시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제발 이제라도 알아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꽤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바우스 700 너의 소유주 Revolution Yeah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